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시장, 이 공매도 재개와 관련한 이슈가 크게 한번 돌면서 시장, 회오리가 한번 몰아닥쳤는데요. 이것과 관련된 얘기를 조금 드려보고자 합니다. 일단 5월 3일 날 공매도가 재개가 되는데요. 코스피 200, 코스닥 150까지만 일단, 재개를 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일단은 뭐 현재는 예정이 없다. 뭐 이런 형태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 향후 시장 어떻게 될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보죠. 먼저 내용적인 측면을 한번 보면요. 5월 2일까지는 공매도 금지가 연장됩니다.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 사실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했어요. 원래는 5월 3일부터 개인들까지 모두 공매도 재개가 가능하게끔 만들겠다라는 거였는데 5월 3일부터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종목들에 한해서 공매도 금지를 해제하겠다. 이 경우 개인들도 특정 과정을 이수한다면 이제 교육을 좀 받아야 된다는 거고요. 동등하게 공매도가 가능해지는데 일단 공매도가 사실 좀 위험한 제도잖아요.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주식 자체가 그 재테크 수단입니다만 공매도 같은 경우에 손실 제한이 없기 때문에 더 위험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초기에는 3천만 원 정도까지만 한정을 하고 이후 금액을 뭐 5천, 7천으로 상향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이 아마 정부로서는 어떻게 보면 최선인 어떤 방식에 대한 인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만 이로 인해서 또 초기에는 기관 외국인과 개인들 간에 기울어져 있는 상태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거 뭐 교육과정 이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 나갈 때 조심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금액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 수가 비중이 얼마 안 될 겁니다. 공매도의 비중이. 근데 기관이나 외인들은 땡큐 하고 이제 원래대로의 작업을 시작을 할 테니까 이렇게 되면 초기에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조금 나올 수 있다. 초래될 수 있다. 사실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또 조금 더 봐야 될 게요. 코스피 200의 경우에 현재 이 코스피 200의 시가총액이 코스피 전체의 시가총액의 88%입니다.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사실 최근에 개인들이 일부 대형주에다 쏠림 현상을 만들면서 이 상황을 더욱더 좀 심화시킨 측면이 있었죠. 코스닥 150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의 시가총액을 놓고 보면 코스닥 전체의 50%에 해당합니다. 우리 이 시장 자체가 코스닥 같은 경우에 이 1200개, 1300개 이렇게 되잖아요. 그 중에 150개가 이만큼을 갖고 있다는 거죠. 뭐 900개 중에 200개가 이만큼 갖고 있는 건 더 심한 거고요. 뭐 그런 정도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전면 해제에 가까운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사실상 전면 해제나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자, 정부의 예방 및 사후적 조치 등의 실효성 여부를 사실 충분히 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좀 중요한 부분이 하나 지금 빠져 있어서 정부의 대책 중에서 그 부분을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면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이겁니다. 현재 정부가 내고 있는 대책 중에 공매도의 기간 설정 내용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신용이라는 걸 쓰게 되면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이제 상환 기간이 있잖아요. 상환 기간이 있는데 공매도도 그런 기간을 둬야 되는 거죠. 외국은 있잖아요. 있는데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사실 지금 공매도 금지한 지 1년이 넘었잖아요. 1년 됐잖아요. 우리 1년이 다 돼 가는데 아직도 공매도 잔고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죠. 상환 기간이 없으니까. 그 상환 기간을 똑같이 신용처럼 상환 기간을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뭐 한 번 연장 가능, 뭐 이런 식으로 정해줘야 이들도 공매도를 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할 텐데 이거 오늘
제가 이거 뒤에서 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 어제도 기아차 관련해 가지고 오보처럼 보이는 뉴스가 하나 있었었죠. 그걸로 한번 날아갔다 오면서 위에서 산 사람들 피해를 좀 봤을 거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공매도 관련한 뉴스가 한 군데서 나왔고 한 언론사에서 나왔고 그것 때문에 시장 한번 내려앉은 다음에 정부에서 사실 무근이라는 이 뉴스를 다시 바로잡는 그런 상황이 또 나왔어요. 지금 없는 상황, 공매도가 없는 상황에서도 이런 예를 들면 거짓 뉴스를 가지고 시장이나 주가를 움직이는 경우들이 정말 많잖아요. 이거 과거에도 그런 경우 정말 많이 있잖아요. 아마 주식 시장에서 몇 년 이상 해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특히 특정 테마주나 뭐 이런 세력주들 같은 경우에 특정 기자가 올리면 무조건 올라간다. 특정 기자가 올리면 올라갔다가 쑥 빠지는데 그러고 나서 그 기사가 없어진다. 내지는 아주 중요한 문구가 수정된다. 이런 경우 정말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주가 조작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거 잡기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잡아내는 것도 사실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들도 뭔가 개인들처럼 위험 부담을 똑같이 지고 하라는 거죠. 공매도 기간 설정해서 그 기간 안에 안 되면 상환, 뭐 되든 안 되든 상환을 해야 되는 거죠. 특정 기간이 지나면. 이제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마 보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자꾸 여론화를 좀 시켜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 위원장님께서 실시간 감지 시스템을 기술적으로 이번에도 또 그 말씀을 하셨어요.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닌데 음주운전자의 이 상황에 비유를 하시면서 어떤 차가 음주운전을 한 걸 이렇게 인지를 하고 그때 음주운전이 인지가 되면 차가 운행이 안 되는 그런 기술을 개발을 하면 되는데 그 기술이 천문학적 금액이 들어간다. 그러면 못하지 않겠느냐. 라고 비유를 드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한 말씀만 드려보면 이게 바른 거잖아요. 이게 올바른 거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뭐 돈이 많이 들어간다 라고 했었을 때 민간에서는 못하는 거 맞죠. 그러면 수지 타산 안 나오면 민간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아주 많이 들어가는 거나 수익률이 조금 떨어지는 이런 상황인데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경우에는 민간에서 하지 않고 정부에서 하지요. 국유화 하잖아요. 우리 철도 그렇게 시작을 했죠. 전력 그렇게 시작을 했죠. 통신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주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 다 민영화 됐습니다만 다 큰 규모의 돈이 들어가거나 위험 리스크가 크거나 아니면 꼭 필요한데 수익률이 좀 낮거나 했었을 때는 정부가 대신하는 거잖아요. 그러라고 우리가 세금 드리는 거 아닌가요? 이거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 알고 있고 이게 좋다는 걸 아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서 못하겠다? 그건 정부가 할 수 있는 변명은 아니지 않을까요? 정부라면 이걸 해야 되는 거죠. 시간이 더 걸려도 돈이 많이 들어가도 해야 하는 거죠. 왜? 이건 민간에서는 안 할 거니까. 필요한 건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 정부가 하는 거죠, 그거는요. 일단 좀 이 부분도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방조치와 사후조치, 이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정부에서는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결국 이게 작은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 뭐 뉴스 기사에도 그런 걸 제가 잠깐 본 것 같은데, 오전에 공매도를 딱 치고 오후에 갚아요. 모르잖아요. 이거 못 잡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하기 시작을 하다 결국 큰 걸로 연결이 돼요. 작은 거 한두 번으로 시작을 해서. 이 주가 급변하겠죠. 급변동 나오겠죠. 그러다가 어쩌다 한두 개 걸릴 겁니다. 지금처럼. 어쩌다 한두 개가 걸릴 거예요. 걸리면 그들은 처벌을 좀 받겠죠. 돈 조금 더 내면 되겠죠. 근데 그동안 해먹은 게 있는데, 그동안 안 걸리고 해먹은 게 있는데 그 유혹 뿌리칠 수 있을까요? 이게 가장 좋은 건 이거라는 거고요. 가장 좋은 건. 그 다음 두 번째는 진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 발표한 안보다는 좀 더 강력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불법이잖아요. 하면 안 되는 거고 시장 교란 장치잖아요. 그런 것들이. 교란행위잖아요.
그런 걸 하게 된다면 좀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할 것 같다. 개인적으로 조금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자,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걸 겁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에 시장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첫째, 단기적으로는 공매도 조치가 일단 연장됐죠. 한 달 반 정도 연장됐기 때문에 당장 악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늘은 악재처럼 반영을 했습니다만 당장 악재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해제가 정해져 있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호재로 크게 반영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결국은 재개가 될 거니까 특정 시점 이후에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건데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일부 대형주들 최근에 개인들에 의해 가지고 끄집어 올렸던 우리 지수가 올라왔던 그 상황을 놓고 보면 특정 종목들에서 개인들 비중 정말로 많이 높아졌죠.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공매도가 재개가 되게 되면 외국계에서 또는 기관에서 예를 들어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에 대해서 지금 조금 거품기가 있다. 내지는 삼성전자의 어떤 약점 하나를 별거 아닌 약점을 조금 크게 부각시켜서 언론에다 계속 띄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공매도를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지난달부터 계속 올 초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작년 말부터였나요? 말씀을 드렸던 게 삼성전자 개인들 비중이 너무 높다. 나중에 이거 누가 올릴지 삼성전자 자체에서 아주 큰 호재 뉴스가 나와서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그 가격대에서 받아줄 수 있는 정도의 호재가 나오지 않으면 이거 나중에 조금 애매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정말 여러 번 드렸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공매도까지 나와서 만약 안 좋은 리포트, 셀트리온처럼 그런 리포트들 몇 개만 떨어뜨린다고 생각해보죠. 어떻게 될 건지.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좀 걱정스럽습니다. 삼성전자만 문제가 아니죠. 이건 삼성전자가 만약에 그래서 밀리게 된다 그러면 우리 지수가 다시 밀리게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제 제가 조금 안 좋게 해석을 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 기관 외인들 그동안 1년 동안 참고 참았잖아요. 그거에 대한 보상 개념이 될 수 있겠죠. 물반 고기반의 시장인데 왜? 이때까지 외국인 기관들은 개인 투자자들을 먹잇감으로 생각했잖아요. 그 상황 그대로 재현될 수 있겠죠. 제가 작년 초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아마 작년에 영상 한번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작년 요맘때거나 3월 정도 싶은데 3월인가 4월인가 이제 우리 시장 올라올 때 무렵이지 싶은데요. 개인들이 이제 막 투자가 막 늘어난다고 했었을 때 개인은 절대로 기관이나 외국인을 이기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근데 그동안 이겨왔죠. 개인들이. 근데 공매도 재개가 되면 아마 제가 처음 드렸던 그 말씀대로 이기기 어렵다 그대로 갈 겁니다. 왜? 개인들은 모래알 조직력이기 때문에.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아니니까 이 정도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지수 조정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 박스피 했던 그 2200~2300까지는 아닐지라도 아마 조정이 제법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근데 그게 꼭 안 좋으냐라고 물으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자, 반대로 이제 좀 시장이 조금 더 힘들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테마주나 세력주들의 경우에는 더 기승을 부릴 수 있습니다. 공매도 안 되잖아요, 얘네들. 대부분이. 얘네들 공매도가 안 되면 이제 거품들 막 생기게끔 막 계속 올라가는 이런 상황 나올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또 시장에 제동장치들이 좀 있잖아요. 그 제동장치로 어느 정도는 이 제어가 되겠습니다만 공매도가 없다면 일부 이렇게 해가지고 장난을 좀 치는 경우들도 분명히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공매도가 재개가 되게 되면 향후 외인들이 현재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시장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명한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시장의 안정성과 독립성을 위해서는 개인의 비중이 적절하게 일정 정도 더 유지되는 게 장기적으로는 더 나을 수 있다고 봅니다. 미국이 강대국인 이유가 물론 인구가 많고요. 선진적이고 발전적인 어떤 제도나 모든 부분들을 가졌죠. 근데 경제적으로 하나의 단면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그네들은 내수가 70%잖아요. 우리 지금 내수가 없고 다 지금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인 거고요.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부분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식시장에서는 개인의 비중이 일정 정도는 유지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렇게 외인들이 어느 정도 빠져나간 거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가져서는 좀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장기적인 관점입니다. 이건 장기적인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정부 입장에서는 당장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보니까 조금 더 쉬운 길을 선택했다. 그래서 지금 개인들의 불만과 외국인들 기관들의 이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의 불만을 적절하게 해소할 수 있는 뭔가 중간에서 타협점을 잡은 결과물을 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매도 재개로 지수의 조정 가능성은 매우 높아져 있는 가운데 이는 단기적인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동안 문제는 이제 개인들의 수급에 의해 일부 대형주 중심의 지수만 올리는 시장, 이게 문제였는데, 요게 한번 걸러지고 나면 이제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겠죠. 걸러지고 나면 점차 기존 시스템에 편입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나타나게 될 거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되면 저는 뭐 저뿐만 아니라 소위 이제 시장에서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예상이 조금 더 잘 맞을 거예요. 요즘 예상이 잘 안 맞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스템에 안 맞게 가니까, 개인들이 그와 다른 움직임을 보이면서 시장을 주도하니까. 그래서 사실 되게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있었는데 그렇게는 갈 겁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가는 게 더 좋을 수는 있어요, 저한테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전체의 건전성을 생각하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건전성을 생각하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공매도가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겁니다. 이게 된 상태에서 한다 그러면 그때는 뭐 저도 공매도 저희 VIP방도 공매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할 텐데 이게 지금 조금 좀 애매해요. 아직까지 지금 이만큼 가지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많이 부족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러니까 오늘 나왔던 뉴스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외국인이다. 외국인이 빠져나갈까봐. 왜? 우리 경제 구조, 우리 시장의 구조가 수출 주도형이고 이 중개무역 형태로 움직이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빠져나가게 되면 상당히 시장에 큰 타격이 올 것이다. 물론 맞는 얘기죠. 자, 이번 공매도의 부분 해제는 외국의 압력과 국내 투자자들의 압력으로 인한 탈출구로 보여진다. 제가 이 뉴스 나오고 나서 이제 새롭게 추가한 내용이었는데요. 만약에 지금 결국 오보라고 나왔어요. 이 내용이 오보라고 나왔는데, 만에 하나 이 부분이 맞는 뉴스였다면 정부에서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었을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한 이 흐름으로부터 자유롭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FTSE에 우리나라 선진국 증시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MSCI는 이 신흥국이지만 이 선진국 증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추정 자금이, 사실 이 패시브 자금이 상당히 많거든요. 현재 외국인들 우리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한 38%, 37% 정도 되잖아요. 제법 크기 때문에 그들이 만약에 빠져나간다면, 단기적으로 빠져나간다면 분명히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일단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일단 정부에서는 아니라고 발표했으니까 아니라고 믿는 게 맞을 것 같고, 진짜인지 아닌지는 향후 수일 내로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조금 보면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합니다. 공매도 관련해 가지고 이게 시장의 전체적인 시각을 바꿀 수도 있는 정도의 지금 얘기들까지도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오늘 급하게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당장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지표가 많이 부족합니다. 이 어떤 지표들이 이 부분은 한 며칠 정도의 지표를 조금 더 본 이후에 제가 이번 이 매일 올려드리는 오전이나 아니면 장 마감 이 시황에서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한번 이게 정리가 되는 대로 말씀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매도와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거 관련해 가지고, 특히 이거 실시간 감지 시스템, 그리고 공매도 설정 기간, 이거 만들어야 된다. 이걸 조금 여론을 조금 만들어서 이거 제도에 넣을 수 있게 하기를 좀 꼭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해볼 거고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함께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